네, 귀한 걸음을 오셔서 우리 기자 안산에 이제 정말 그 여러 가지 역할과 많은 일들 해오시는 우리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런 먼 걸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먼저 저 기자회견문을 좀 약간 깁니다. 근데 죄송한데 긴데 기자회견문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시면 또 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산 넘고 물 건너고 싶은 서한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우리 시민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저는 안산에서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사회 경기공동대표, 안산 상임대표, 안산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유일하게 개방형 지기재 비서실장 정무특별보좌관을 2번 했습니다. 안산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안산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안산에서 2003년 50만이 넘는 대도시 인구가 되어서 구청이 생겨났고 그 구청 명칭을 상록구 단원구로 정할 때 역할을 했습니다. 2003년 신안산선 최초 계획인 철도청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처음엔 비용 편입 분석이 0.8점대가 나와서 사업이 불투명하였으나 한양대와 경기 테크노파크로 연장 노선을 제시하여 비용 편입 분석이 0.9점대가 나왔고 이에 신안산선이 추진되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의 해돋이 달맞이 극장의 좌석을 관객의 편의를 위해서 바닥 시공된 좌석 숫자를 줄여서 비좁은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한 2019년도부터 2023년에 반월공단과 MTV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매진하여서 약 3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산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양적 정석적 노력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 상록을에 출마를 하면서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을 가지고 윤석열 폭정과 싸우는 강한 야당이 되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1.4%를 넘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3%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이 균형 외교와 중국 무역에서 실패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수출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2022년도에는 약 472억 불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2023년에도 약 150억 불의 무역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IMF 발표 무역 적자 세계 208개국 중 200위에 해당됩니다. 국민 총생산 대비 무역수지 적자율을 대비할 때도 북한이나 미얀마보다 저조한 성적입니다. 국가 경쟁력, 국민 총생산도 단 2년 만에 세계 8위에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나 호주, 브라질에 추월당했습니다. 14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국가의 위상이 추락해도 한참 추락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경제지표가 곧 반등한다고 변명합니다. 내년에 2% 이상 성장한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며 허위입니다. 저성장에 빠진 23년도 올해 기준으로를 분모로 해서 2% 성장한다는 것은 낙지점을 겨우 면한다는 뜻입니다. 고성장 시대의 2%대는 풍요를 약속하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금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2% 성장한다는 것은 엄말의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이외에도 윤석열은 이념 논쟁, 야당 탄압, 부자 감세, 측근비리,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논란, 양평 고속도로 비리 의혹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묵인 등 문재정부 탓하기, 이런 열광이 힘든 실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기댈 것이 없는 대다수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국민은 60% 이상 윤 정권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또한 30%대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이 위임한 국민민복에 대한 정치를 못한다고 약
70%가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야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대리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선택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린 정치를 하겠습니다. 클린은 깨끗한 정치를 말합니다만 여기서의 클린은 커뮤니티, 러닝, 어닝, 액션, 뉴, 네이처의 앞철자를 모은 정책 플랜입니다. C. 커뮤니티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계획입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등 시민사회의 주도적 발전과 자기 책임성을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참여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러닝은 각종 교육 시스템과 직업교육, 평생교육 활성을 통해서 개인 역량과 집단 역량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력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어닝, 소득과 일자리를 확대 창출하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 남녀소득 불균형, 양극화 문제, 노년층의 일자리의 다양성과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보완한 소득 배분 복지 성장이라는 개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액션, 국민의 삶이 필요하지 않고 역동적이어야 자살률 OECD 1위 국가라는 오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가와 문화, 체육과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일본이 겪은 악몽 같은 정체된 사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다시 찾고 저성장, 저출산이라는 늪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뉴, 네이처는 새로운 개혁 노선을 개발하고 창출하겠습니다. 이념 분쟁을 완화시키며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발전시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좀이라도 기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이념과 신자유주의, 인간을 정글 같은 사회로 몰아넣는 뉴라이트라는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왜곡된 사회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토론과 포용이라는 혁신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환경 대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 생태환경 정책을 실행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플랜은 중앙정치 무대뿐만이 아니라 안산지역 사회 정치에서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낡은 기득권 정치를 쇄신해서 안산의 역동성을 일으키고 세월의 아픔도 전향적으로 반전시켜서 위기의 아픔이 기회와 변화라는 동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플랜은 구체적으로 반월국가 산업단지, MTB 공단의 생산력과 경쟁력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낙후된 도시환경의 재정비와 재생과도 연결됩니다. 주차장 개선과 골목 상권의 성장을 위한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산에서 사립포구가 없어진 것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산이 가진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서 인근 도시에서 안산을 방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산에 더욱 활발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연령별, 세대별, 분야별 실용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작금에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청년 패스 교통비 3만원 도입, 온 동네 유아 아동에 이은 초동 돌봄,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이란 생활 공약들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위대하게 존경스럽고 사랑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우리 한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서한석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사회 운동을 하며 옥고도 치루었고 3회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저의 삶을 포함한 다수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정치가 왜 저 모양이냐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독재만큼이나 그보다도 더 저열한 형태로 국민의 정신을 갉아먹는 윤석열 정권의 망동을 보면서 제대로 된 정치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음을 감득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체온을 따뜻하게 느끼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힘차게 응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대합니다. 개묘년 연말 알찬 결실과 마무리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새에 품으신 희망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 상동을 예비후보 서한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워서 매트를 좀 벗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거리를 해주신 우리 기자분들께서 혹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시사통신의 김병태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리 흰집 같은 게 다 없어졌죠. 그거 안타깝지 않아요, 그거? 사리포구 사업이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자회견문에도 우리 사리포구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처럼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네, 굉장한 아마 우리 자원이었을 겁니다. 네. 엄청 컸으면 세계적으로 움직인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정책 실현자들이 내지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살리고 죽여야 될 것들, 그다음에 더 발전시켜야 될 것들을 좀 잘 헤아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산에 지금 또 그 콘텐츠가 여러 가지 있고 뭐 관광사업소도 대부도라고 하는 큰 그 보고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안산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도 있고 뭐 상민운동 유적지도 있고 또 표암 강세환 선생님, 서고이익 선생님,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 우리 안산에 몇몇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인근 도시에 유력한 우리의 문화 콘텐츠로 더 알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행정가 모든 우리 안산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병석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우선 상록을 지역구로 선택한 이유하고요. 그리고 타우와 비교해서 왜 서안석인지 그 경쟁력에 대해서 우선. 네, 상록을 지역구는 뭐 제가 이제 안산에 계속 20여 년간 상록을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지만 그런 이제 살고 있는 것과 달리 또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굉장히 고여 있었고 정체되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인데 그동안에 그 지역 정치인한테 도전하는 새로운 신규 정치인도 없었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경쟁력을 상호 경쟁을 통한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이런 것이 우리 안산의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의 큰 어떤 걸림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낡은 정치로 실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저의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 혁신에 대한 콘텐츠 내용을 그 후보가 담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그동안에 뭐 이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뭐 안산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과 교수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습득한 그리고 제가 또 실전에서 또 현장에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 안산 지역사회 발전, 그 다음에 안산 정치의 발전에 쓰임새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의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병석 기자님, 제 대답이 좀 어떠세요? 네. 뭐 그런 대로 네, 한 90점은 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네. 이제 3선을 도전하는 현역 의원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도전자가 되게 됐는데 나름 이제 그 구현해서 좀 더 덧붙여서 네. 그 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상도굴 지역구의 이제 현역 국회의원은 이제 이선 국회의원이시죠? 3선에 네. 도전하는. 네, 3선에 도전하시는데 재작년도에 작년도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큰 원인을 한두 가지 뽑는다고 한다면 기득권의 유지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배지를 달면은 기득권이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그 어떤 기득권에 대한 향유를 계속 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선, 3선을 거듭할수록 그 국민과 시민들한테 더 희생하고 복무할 할 줄 아는 그런 그 뭔가 변화를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고정되고 기득권을 더 굳히는 그런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봅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뭐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표면화됐긴 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정치인의 정신과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그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대한 뭐 지역에서의 평가는 또 조금 찬반 양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 자신이 그런 낡은 기득권과의 그 변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에게 필요한 만큼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 있게 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도전도 하고 신인으로서 또 이 3선 의원에 도전하는 그런 그 분과 경쟁을 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상록을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낙후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낙후라기보다는 개발과 발전이 뭐랄까 이렇게 그 필요하죠. 정체되어 네,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정체되어 분위기가 있습니다. 있는 네.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뭐 사립보고 보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상록을 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관, 어떤 계획 뭐 이런 것들 정책적 방식의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지역 정책은 상록을 지역에 뭐 구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이제 또 그 어떤 그 개선 방향들이 있겠죠. 근데 크게 보면은 대별에 보면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민원성 발전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성의 어떤 문제들은 사실 좀 디테일하고 좀 세밀한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편화시키면 주로 주차장 문제나 그 다음에 주로 교통 문제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어떤 개선 방향은 그냥 일반 상식 수준에서 있죠. 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땅을 더 확보해서 뭐 지하 주차장 내지는 뭐 짜투리 쌈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뭐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는 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뭐 이런 그다음에 보도 환경 이런 부분들을 더 개선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민원성 정책들은 그렇게 해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더 어떤 상위의 정책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도시 재생입니다. 도시 재생.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도시 재개발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거에 많은 목표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첨예하게 원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살고 계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조금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 사회에서 유지될 만한 유럽에서 많이 보는
그런 그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 아이디어 수준인데, 월피동이나 부곡동, 뭐 일동 이런 이제 도시, 다가구 주택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도로를 넓히려면 도로와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집들을 다 사버려야 돼요, 일렬로. 그러니까 시범 지역을 좀 만들어서 그 집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m 구간이다, 200m 구간이다 그러면 100m 구간에 보통 뭐 집이 한 10개 들어있으면 10개를 다 사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헐어버리고 그 부분을 넓히는 거죠. 뭐 이런 그 아이디어 수준의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시범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제 안산시 예산 정도 가지고는 그게 힘들고, 이제 국비를 얼마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얘기를 구도시,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이제 30여 년 전에 형성이 돼서 그거를 낙후된 도시로 보고 그거를 재생하겠다는 특례법이 지금 뭐 아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우리 안산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정치인이나 지역에 유력하신 분들이 또 시민과 더불어서 합심해서 이런 도시 재생의 문제를 우리의 과제로 안고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민원성 해결 방안과 좀 더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정책 방향으로 좀 간다고 한다면 좀 이제 시민분들과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모든 이런 많은 고민하신 이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당선이 돼야 실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역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일단 경선을 치르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네. 네. 그랬을 때 일단은 김철민 국회의원이 외부에서 뭐 안 좋은 평가가 일부 나오기도 하고 시민단체 같은 데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네. 그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서의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나름대로 공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맞습니다. 상황에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후보님만의 어떤 뭐 규칙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기존에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항하는 정치인조차도 없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되시면 너무나 가장 좋은 뭐 케이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도 계속 이렇게 한국을 지역에 이런 정치인으로서 남아 계실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정체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한편으로 하는데, 비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에서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흔히들 운칠기삼이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 경선에 있어서만큼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이렇게 나서게 된 거는 사실 이제 뭐 어떤 웅덩이에 쏘가리나 가물치를 넣어야 다른 고기들이 피해 다니느라고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이제 활성화,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이 정치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돼서 제가 뭐 쏘가리냐 가물치냐가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한번 자임해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결국은 우리 당원분들하고 일반 시민분들께서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다니면서 많은 시민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접해보지만 그 부분 뭐 다수의 시민분들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세요. 뭐 제가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바뀔 때도 됐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이 그 어떤 미세한 바람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돌풍 같은 바람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그런 돌풍 같은 바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제가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비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선거와 상관없이 계속 이 지역에서 정치 그거를 지금 생각을 제가 잘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이 저는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정치하게 된 이 기자회견문에서도 뚜렷하게 나와 있지만 정치하게 된 원인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권의 등장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권하고 정말 대항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강한 말씀일 수도 있어서 좀 주저스럽긴 한데 어릴 때 젊은 청년 시절에 전두환과 싸웠던 그런 기분을 요번에 느꼈어요. 이게 안 되겠다. 좀 뭐 정권 빼앗긴 것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좀 한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한번 그런 실천을 해왔던 거를 이 나이에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제가 자문을 했는데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 행위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너무 좋으신 질문 해가지고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죠? 그럼 예전에 네. 열린우리당 하면서 내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열린우리당을 했어요. 천정에 떠나고. 네. 네? 네. 네. 아니 뭐 했어요? 안전 지금까지 84만 4천에서 지금 인구가 감소됐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뭐 다 알다시피 화성 세솔동이나 시흥이나 이런 데로 이제 인구도 유출되고 또 안산이 78만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시흥이나 화성은 사실 안산보다 이렇게 뒤처진 도시였는데 지금은 역전됐잖아요. 네. 그거를 정치인 책임입니다. 정치인 책임. 시장 책임입니다. 진짜로 따지고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안산이라고 하는 안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콘텐츠들을 정말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자각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안산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단 여기 행정 안산시서부터 또 정치인부터 그거를 시민과 깊이 토론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산이 전국에서 공원 대비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우수한 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적 대비 나무 숫자가 몇 개인지 이런 것도 지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무 숫자가 몇 개인지 나오면은 우리가 탄소 절감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데이터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시민들과 공유를 해가면서 안산이 명품 도시라는 걸 알려야지 사람들이 오죠. 그렇지 않고 재개발을 한다. 이 안산이 재개발을 해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인근 도시보다 비싸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안 돼요. 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살 수 있는 조건을 여기 정치인과 내지는 안산시가 정말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 이외에
제대로 된 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여기 공단에 청년공단, 청년이 찾고 싶은 공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찾고 싶은 공단을 만든 구체적인 실적이 뭐가 있어요? 말로만 떠든 거거든요, 말로만. 여기 그 청년들이 공업도 이제 찾고 싶은 공단을 만들려면 교통환경과 거기에서 저 생활 주거 환경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요새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선진국 청년들이거든요. 외국에 나와서 유럽 뭐 그런 데 가서 다 보는 그 수준에 맞춰져 있는 청년들인데 여기 공단 가면 야 후져서 여기 안 가겠다 라고 생각을 당장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태까지 누가 말만 떠들고 실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고급지다로 하는 건 예산이 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집중적으로 5년,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트램 같은 거 공단에다가 탁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짜투리 땅이 있으면 짜투리 땅에다가 근사한 생활, 청년들이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중소기업들한테도 측면 지원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그 기업 지원책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다각도의 다층의 그 정책들을 가지고 그 공단 배후 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살려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들이 종합적으로 구비가 돼야 우리 안산의 인구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활환경은 안산시의 명품 도시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일간투대 이용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안산선이 우리 KTR SR 네. 그게 3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거가 생기면은 안산에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생기면 서울로 많이 이렇게 청년들이 나가버리면은 안산에는 거의 소모가 되지 않고 서울에도 소모가 되는데 그거를 유치하시고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과연 우리 안산의 성장이 될 수 있을 도움이 될까요?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닐까요? 이제 모든 우리 생활의 어떤 양상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신안산선이 이제 들어서면 우리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25분으로 단축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안산선의 효과 중에 크게는 역세권의 어떤 발전, 그 다음에 부의 창출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에 따라와서 지역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안산에서 그 생활하는 것보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아마 안산 사람들도 서울 가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더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역전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우리 안산 시민이나 안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 가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보다 안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안산의 문화 콘텐츠나 우리 환경 콘텐츠들을 잘 하고 꾸준하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인식 속에서 그걸 자각을 하면은 좀 그런 역전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산선의 이제 효과는 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불편함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교통비도 절감하면서 시간 절약하면서 다닐 수 있다는 이점 말고는 다른 부분은 뭐 그 주변의 역세권에 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 증가 이외에 다른 것이 있겠나라는 어떤 그런 한계는 있다 보여집니다.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약간의 그 역전 그러니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미 이제 계획되어 있는 그런
그 시설, 기관 시설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는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상록수역 같은 거를 지금 아주 정체된 형태로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근의 수원역을 가보면 수원역을 그렇게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상록수역이나 중앙역이 못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아는 범위에, 제가 상식 범위에서 알고 있는 거는 거기에 이권 세력이 너무 개입하니까 골치 아파서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 수원역과 같은 내지는 어떤 그 인근 도시의 뭐 광명이나 아니면 또 안양이나 역세권 개발이라는 부분도 동시에 좀 필요하다. 그렇듯이 신안산선의 유입이 그런 우리의 도시 전체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너무 좋으신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모여주셔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쭉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우리 세월호 엄마도 오셨고요. 우리